7월 7일입니다. 수요일 밤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책 한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선 개통 후 보완 정책 선택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물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수송이 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부상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장관 회의에서 살, 비료, 석탄, 시멘트 등의 수송을 위한 화물열차의 배정 문제가 열띠게 논의되었다. 1950년대 후반 세계은행의 유진 블랙 총재는 후진국의 국가운수는 집권만 하면 종합지철과 고속도로의 건설 그리고 자기 동상에 건립을 하고자 한다며 그 비경제성에 비추어 일체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명한 바 있었다. 박 대통령은 2대 공업지역인 서울과 부산 사이에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967년 5월 기공한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착공하되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 없이 우리나라 힘만으로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일본 동경 나고야 간 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4차선 확장 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둔 선견지명. 박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머지 5분의 4의 재원 내에서 10년간에 걸쳐 경인, 호남, 남해, 영동, 동해, 구마, 언양 등 총 8개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로써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되어 사람과 물자의 수송이 매우 원활해졌다. 특히 전국의 농수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일일 내에 인도될 수 있게 되고 제값을 받게 되어 농어민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 책은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정념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 한 부분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7월 7석이라고 하는 견우와 직녀 그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7월 7일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68년 2월 1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70년대 양재하고 서울 양재에서부터 부산의 금정구까지죠. 이제 공사가 끝나고 7월 7일 개통을 했고 그 앞서서는 저기에 보시다시피 68년 12월 21일 경인-경수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1단계죠. 저기 이제 기념 샴페인을 이제 뿌리는 장면입니다. 심장 뛰는 장면이죠. 오늘이 이제 그렇게 고속도로 개통일인데 어떤 신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신문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꺼내보는 거죠. 뭐 한국일보에서는 마침 이제 길에 대해서 도로에 관련된 기사는 또 이만큼 나왔어요. 오늘 것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는데 3조가 든다고 건설업계에서는 변수가 많아서 공사비가 늘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조선일보 올림픽대로의 이동식 중앙분리대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 BTX라고 하는 거. 중앙일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일경제에서는 원창묵이라고 하는 원주시장이 원주선이 복선화되면은 서울까지 걸리는 게 이제 40분대로 좁혀진다,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면서 중장비 앞에서 들어누웠던 김대중 선상님의 뿌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도 이제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학습하는 이제 시절이 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대구 도시철도 타고 영천 경마공원에 가자. 1호선 영천 영장 확정한다. 68년도 이야기가 나오고 영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68년도라고 한다면 이제 통일혁명당 사건. 지금 좌익들이 역사 공정을 일으키면서 모든 걸 뒤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영복이 연관된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감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빼박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문재인 씨가 신영복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건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김종태와 김진락 작은아버지하고 조카 관계인데 여기 인근 도시인 영천 출신입니다. 김제동의 또 고향이기도 하죠. 언뜻 떠오르네요. 경향신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는 전라도 전주역 앞대로라고 합니다. 첫 마중길이라고 하네요. 길 이름이. 도로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뭐 안전한 게 시민들의 어떤 교통법규에 대한 의식이 높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또 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도로 모양 한번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꼬불랑꼬불랑하죠. 예, 꼬불랑꼬불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들이 제 속도를 못 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가장 안전한 도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안전한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러면? 예, 칼의 두께를 한 이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칼은 안전해지겠죠. 가장 안전한 라이터는 어떨까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불이 안 켜지면 되는 거죠, 뭐. 불 안 일어나게.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해놓고 안전한 도로라고 하면 안 되죠. 차는 차고, 사람은 사람이고, 도로는 도로고, 인도는 인도입니다. 인도 옆에 파키스탄, 그게 아니라 인도는 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제대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니게 구획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또 사람이든 차든 서로 조심하게끔 하고 교통의식을 높여주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딴 캐치프레이즈가 퍼져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또 민식이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이 차에게 갑질을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러면 차를 모는 거는 사람 아닌가요? 그 차 운전수도 인생 망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이럽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는 그런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요. 물론 차가 사람을 보호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차가 뻔히 오는데 사람이 가고 있는데 차가 온 게 아니라 차가 뻔히 가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서 안 멈춰요. 안 멈추고 이렇게 합니다. 탁 이렇게 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가요. 이게 신호등이에요. 예, 나 사람이니까 너희들 다 멈춰라 이겁니다. 심지어 요즘 학생들은요. 그냥 이렇게 갑니다. 좌우 보지도 않고 이것도 안 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양쪽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당황해가고 끽 멈추죠. 예. 그 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그 애 지나간다고 차들이 다 멈춰요. 이게 제대로 된 관계 설정 맞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교통법규에 대해서 사람도 같이 의식을 높여가면서 또 그 차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면서 차는 차대로 다닐 수 있게 달릴 수 있게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속도 또 더 줄였잖아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차들도 입지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도요타 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보이는 게 도요타 차인데 어쨌든 우리 차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성능은 좋아졌는데 도로라든지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신호 체계는 그 차들을 달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도로 꼬불랑꼬불랑하게 만들어 놓고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도 거기에 들어누웠던 그 김대중 선상님도 있지만은 도로는 꼬불꼬불한 게 도로가 걸어다니는 맛이라고 했다고도 하대요. 정말 저는 믿기지 않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경향신문에서 이거는 도로에 관련된 건 아닌데 오늘 신문인데요. 선진국 진입 뒤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말인즉 맞죠?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의 주역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2002년 월드컵의 한국팀의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그 축구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황선홍, 뭐 홍명보, 박지성, 뭐 안정환 있잖아요. 자, 선수 여러분, 당신들 2002년의 그 결과물들이 감독 없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결과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당신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떨까요? 굉장히 개면쩍겠죠. 좀 송구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선수 중에서는 우리 감독님 위시한 코치진들, 예, 스태프들 도구도 굉장했습니다. 특히 감독님의 어떤 지도 철학, 예, 중요하게 적중했다고 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조선 백성들 500년 동안 뭐 했노? 라고 조선 백성들의 500년을 아주 모독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500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70년 만에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선 백성들은 당신처럼 500년 동안 뭐 했냐?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예.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지만 좌익 진영에서 이승만, 박정희 부정할 때 또 전두환 부정할 때 주로 이 말들을 합니다. 지도부가 좋은 제도를 설정을 하고 바탕을 깔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시아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능가할 재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도가 잘 놓여져야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에서라고 해서 혁신적인 성과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술이라고 하든지 뭐 그것도 다 상인 레벨에서 뭐 풀뿌리 학자들도 있었죠. 박제가라고 이제 서자의 출신들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빛을 못 발휘했겠습니까? 제도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써 이제 그걸 숨기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계속 자기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그렇게 호기롭게 발표하고 하다가 지금 일자리 상황판 어디 창고에 처박아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68년도는 아까 제가 통역당 사건 영천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명의 무장 공비가 내려오고 또 김신조가 또 내려오고, 예?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또 흑산도로 들어오고, 예, 거기에 통역당의 그 멤버들을 구하려고 온 그런 의도성의 도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는 베트남 공산화되고 75년도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좌익들은 정말 뒤에서 물귀신처럼 끄잡아 당기고 머리끄댕이 땡기고 신발 잡아 땡기고 아킬레스건에 밧줄 못 잡아가지고 땡기고 온갖 방해 책동들을 하는데 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저 샴페인 뿌리고 있는 저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내달려왔던 겁니다. 계속 앞으로. 제가 늘 비유하건대 저분을 제가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꿀밤 때려가면서 공부해라 이 자식아. 스마트폰 가져와. 시험 칠 때까지 압수야. 윗몸 일으키기 해. 땀 더 빼. 체중 더 줄여. 더 달려. 무릎 더 높이 올려. 예, 최근 했던 엄격한 기숙사 사감의 지도부를 위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역시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지금의 성과물이고 역시 그 중에 중요한 상징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개통식을 즈음해가지고 하도 신문에서 아무도 안 꺼내놓길래 저라도 한번 또 다 아시는 이야기 한번 꺼내봤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박정희 욕하고 삼성 스마트폰으로 삼성 이재용 욕하는 댓글 남기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인정할 거는 하고 배은망덕한 사가지 없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CJ 택배 지금 민주노총에 이 흡착되어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CJ 택배 사장님들
기사 아닙니다. 사장님들도 대한통운에 대한 감사함도 좀 알고, 예,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감사함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주도도 지금 급격하게 좌경화되었는 섬으로 돌아가고 있죠. 예, 제주도 516 도로 뚫었는 것도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입니다. 뭐 감귤 사업, 관광 사업, 물, 식수 확보, 예, 제주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엄격한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 너무 욕하지 말고 역사는 역사대로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